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미국 고용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 개선세가 좀 이어질지 좀 전망을 해보고요. 관련해서 경기 개선 기대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혜실 기자, 오늘 경제 지표 발표 예정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간밤에 미국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됐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7일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또 8일에는 미국 노동부가 2월 고용 시장 동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미국 민간 고용 지표 발표 내용 살펴보면요. 미국의 지난달 민간 부문 고용 증가폭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 고용 분석 업체인 ADP 고용조 서비스는 2월 민간 부분 고용이 19만 8천 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21만 5천 명보다는 낮지만 시장의 예측치 17만 5천 명은 크게 웃돈 겁니다. ADP 고용지표는 미국 노동부의 전체 취업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 만큼 시장에서는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이었던 지표들 가운데 ADP는 일단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는데요. 바로 오늘 밤 발표 예정인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지난주 발표된 2월 셋째 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살펴보면요. 34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2천 건 줄었는데요. 실제로 추세를 반영하는 4주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5만 5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서 6,750건 감소하면서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발표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전주보다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께서는 미국 고용지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2월 ISM 제조업지수가 그리고 전일 발표된 2월 ISM 비제조업지수 모두 시장 예상치, 전월치를 모두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고용지수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2월 고용지표가 전월 16만 명, 15만 명보다는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캐스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월 고용지표는 20만 명을 상회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될 고용지표는 대략 한 16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퀘스트 발동이 고용 개선을 좀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 3월 내로 정치적인 협상이 완료가 된다면 고용 개선이 좀 눈에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들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미국 노동부가 2월 고용 시장 동향을 8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지난달 고용 보고서 추세 관측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시캐스터 합의 불발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재정 지출 삭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지출과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고용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 나오고요. 그리고 반면 만약 미국 정치권이 재정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의 고용 시장은 빠른 개선을 보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께서는 2월 고용 시장 동향 발표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 어떤 부분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2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치 16만 명을 얼마만큼 상회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실업률은 7.9%를 예상하고 있지만은 7.8에서 8.0 사이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장기 실업자 수가 얼마만큼 증가를 했느냐 부분이고요. 만약에 장기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 시장이 좋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략 한 68% 내외가 예상되고 있지만은 만약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실업률은 7.9%보다 소폭 상승하는
되는 8.0%까지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업률이 소폭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 명 근접까지 나온다면은 시장이나 미국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와 민간 부분 고용자 수 변동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네. 경기 회복에 대해 낙관론을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고용지표들이 연이어서 호조세를 보인다면 경기 회복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실제로 최근 고용 회복과 주택시장이 소폭 개선되면서 미국인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민간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69.6을 기록해 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는데요. 미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소득세 인상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요. 미국의 주택과 고용시장 회복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께서는 고용 개선이 소비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 개선으로 이끄는 선순환 구조 기대해봐도 좋다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지난 4분기가 저점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 4분기에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부분이 재고 감소와 정부 지출 축소였습니다. 1분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1월 ISM 제조업지수 그리고 2월 ISM 제조업지수까지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1분기 미국 GDP는 대략 전기비 연율로 2.5%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1분기부터 회복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사이클은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금리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소폭 낮아질 부분이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금년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1분기부터 점진적인 강한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회복은 이제 1분기부터 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이 흐름이 3분기까지 좀 지속이 되면서 강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사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장중 14,300선을 넘어서면서 전날의 사상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미 전날 종가 기준으로 이전 사상 최고치 2007년 10월 9일에 14,164선은 물론 장중 사상 최고치인 14,198선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뉴욕 증시의 호조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유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추세 때문일 텐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 3분기까지는 미국 증시 상승 랠리 이어갈 거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부채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고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나오는 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점은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박스권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경기지표 호조와 경기 개선 기대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캐스터 우려 등을 상쇄해 미국 증시 상승세 이끌 수 있을지 KB투자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주에 발표될 2월 고용지표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기 사이클 회복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캐스터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지만은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는 시캐스터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미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고 있고요. 투자 전략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른 가격 변수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나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밴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2.0%에 안착되는 경우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WTI 가격으로 배럴당 96불 이상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시점상으로는 3월 중순 이후에 미국 장기 채권 금리 안착 여부, 그리고 4월에는 원자재 가격의 반등폭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식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물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인다면 시퀘스터에 대한 우려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네. 미국 증시의 강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상황은 좀 어떨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네, 미국 증시 추가 상승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1월 코스피 지수는 원달러 환율이 1,050원까지 낮아지면서 글로벌 증시 흐름과 괴리되는 디커플링 현상 유발했었죠. 하지만 2월 환율이 안정되면서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4분기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 기업 실적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환율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1분기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란 의견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점진적으로 글로벌 증시와의 격차 해소를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건데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 지수가 동조화를 보인다면 우리 증시도 강한 흐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데 디커플링이 약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펀드의 차익 실현 물량과 그리고 글로벌 정치 이슈 등은 여전히 위험 요소로 꼽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주가가 전고점 수준이다 보니 차익을 실현하려는 펀드 물량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퀘스터와 유동성 확대 기조, 후퇴 신호, 또 유로존 리스크 등 체크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고용 지표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미국 증시와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KB투자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